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카드와 미국에서 발급되는 카드의 크기도 모두 똑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카드의 크기를 정해놨기 때문인데요. 어떤 지갑을 사도 모든 카드가 쏙 들어가는 건 모든 카드의 크기를 세계적으로 통일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제표준화 ISO라고 합니다. 만약 카드의 국제표준 규격을 무시한 지갑 회사가 아무리 훌륭한 지갑을 만들어도 카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팔리지가 않겠죠. 과거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형 HDTV를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표준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시장 장악에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유는 GSM 방식의 휴대전화를 유럽의 표준 규격으로 채택하고 세계 표준 규격이 되도록 합의한 결과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게 되었죠. 이처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주도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돌입니다. 2008년 압도적인 투표 결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는데요. 독일이나 덴마크의 유럽식 바닥난방 방식이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우수함이 증명된 우리나라 온돌 기술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제표준으로 규격화되면서 각국의 난방 관련 기준으로 활용돼 우리 온돌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난방은 원시시대 모닥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낭만적이고 근사하게 보이는 서양의 벽난로도 결국 모닥불입니다. 난로 역시 연기를 바깥으로 뺀 용기에 담긴 모닥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난방은 이롤이라고 하는 집안 중앙에 사각으로 파놓은 불구덩이였습니다. 집안에서 캠프파이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대가로 늘 집안 전체는 재와 그을음으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전기가 들어오면서 코다츠라는 난방기구가 이로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코다츠는 이불을 씌운 탁자 밑에 발열기구를 두고 그 주변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일본 유일의 난방기구입니다. 모양새는 딱 모닥불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일본에도 유카담보라고 불리는 바닥 난방이 있습니다. 전기 판넬식인데요. 시공비부터 전기세까지 눈 돌아가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카담보가 있는 집은 아주 괜찮게 사는 집입니다. 냉난방 겸용 벽걸이 에어컨도 있긴 합니다. 집이 좁아 스탠드형은 못 놓고 벽걸이 에어컨은 집 전체를 데울 수도 없을 뿐더러 더운 공기는 바닥까지 내려오기도 전에 위로 올라가 무릎 밑으로는 춥고 머리 쪽은 덥고 공기는 급건조해지는 최악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잘 작동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일본의 정신승리가 작동하는데요. 집은 원래 추운 것이다. 실내와 실외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감기에 걸린다. 추우면 두꺼운 옷과 두툼한 양말을 신으면 된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겨울에 반바지 차림으로 유치원에 가는 일본 아이들을 보고 일본의 엄격한 교육을 본받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추운 집에서 살아야 하니 어릴 때부터 추위를 단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깔끔해서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근다고 생각했는데요. 목욕물로 몸을 덮이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코다츠가 획기적인 난방시설인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카라가 일본에서 한참 인기를 얻고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한 카라에게 한국에도 코다츠가 있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말투는 딱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선진국인 일본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을 거라는 듯한 말투였죠. 없다는 대답에 역시 한국은 코다츠가 없군이라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찰나에 한 멤버가 똑 부러지게 한국의 집은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 별도의 난방기구가 필요 없다고 하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혹시 전기장판을 말하는 거 아니냐는 둥 부자들만 보일러 쓰는 거 아니냐는 원숭이 같은 질문만 하다 모두 보일러로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는 말에 일본 패널 전체의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방송된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목조주택이 대부분이어서 뒤틀림도 생기고 남쪽에 위치해 있어 난방이 굳이 필요 없다고 어필하지만 일본에게 단열재의 개념은 없습니다. 주택공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단열 시공은 당연히 주택의 단가를 올리게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난방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난방을 하지 않는 주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습관이 되어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지경입니다. 4월이 되면 난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 안이 건물 밖보다 오히려 추운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본의 주택이 겨울 내내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온도를 재어보면 실내의 온도가 더 낮을 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침대의 온도는 28도 또는 10도, 건너편 화장실의 온도는 5도로 집안에서 20도 이상 차이가 나니 일본은 집안에서 감기 걸리기 쉬운 것이죠.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집안에서 각종 재와 먼지, 추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온돌이라는 과학적인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불을 눕혀서 불이 지나가는 길을 이용하는 가히 혁명적인 발명이었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대류와 복사열을 이용할 줄 아는 에너지 과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조선시대는 세계 최초의 온실도 있었습니다. 최초라는 독일 온실보다 170년 앞선 것으로 세조 때 어이 전순이가 지은 상가요록에 공전량채라는 온실을 만들어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를 생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구두를 깔고 그 위에 흙을 1m가량 쌓아 아예 땅부터 데웠으며 가마솥대관을 연결하여 수증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경사진 지붕을 만들고 기름을 먹인 한지로 숨쉬는 채광창을 만들어 현대의 온실보다 더 완벽한 시설에서 겨울에도 채소를 길러 먹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온실은 난로로 공기를 데우고 이를 불어넣어 온실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온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니 다른 나라 누군가의 눈엔 이 광경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온도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에서 초대받아 갔는데 바닥이 차가우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며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 이에 대한 댓글로 한국의 모든 집이 따뜻하다는 거야?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도입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거군. 나도 한국인 친구 집에서 몇 주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반해버린 게 따뜻한 바닥이었어. 한국은 집 전체가 따뜻해. 정말 최고야. 바닥 난방으로 실내 전체가 따뜻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공기만 데우는 것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것을 알게 된 온돌 방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주 이타카의 에코빌리지는 환경과 농업을 중시하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공동체 마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이 마을에서 채택한 난방 방식이 한국식 온돌입니다. 7,500제곱미터 규모의 독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바닥에도 온돌을 깔았는데요.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은 온돌식의 에너지 효율과 더불어 습도 관리에 최고라는 것을 알고 온돌을 채택했습니다. 북유럽에서도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항공기 경납고, 소아병원, 실내 경기장에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바닥 난방의 효율성과 환경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머지않아 맨발 문화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른들은 뜨끈한 방에 몸을 지진다고 표현하죠. 달구어진 돌에서 원적 개선이 우리 몸 깊숙이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지지고 나면 개운함만 느꼈지 엄청난 과학을 깔고 살았던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유는 모르지만 몸을 지지는 개운함에 지금 전 세계는 온돌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신기한 체험으로 꼽는 1위가 찜질방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수건으로 양머리를 하고 편한 자세로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는 경험은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극찬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든 것에 깜짝 놀라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찜질방은 미국에서 대인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송 컨텐츠 중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미국에 수출되어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면이나 의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스케일 크게 변신한 미국판 복면가왕이 탄생했는데요. 한국의 찜질방도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거의 워터파크급으로 엄청난 스케일로 변모했습니다. 때를 미는 것부터 온갖 마사지뿐 아니라 워터슬라이드, 다국적 음식, 식당, 스카이라운지의 노천탕까지 6만 원 이상 하는 비싼 입장료에도 이번 주만 5번째 왔다는 이야기가 들릴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즐길 줄 아는 우리의 문화와 거대 자본이 만나 미국만의 독특한 찜질방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인 아만다 사이프리드는 찜질방에 중독된 외국 스타로 유명한데요. 한국인의 피부 비결이 때를 미는 한국식 목욕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꼬박꼬박 다닌다고 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목욕탕을 활보하고 다니는 문화는 말 그대로 그들에겐 쇼크라고 합니다. 덩치 큰 흑인 남성도 당황한 얼굴과 어정쩡한 자세로 새 신사에게 몸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어느 블로그에 소개된 일화에서는 유학 시절 교수님이 놀러 왔는데 한국식 찜질방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건물 안 이곳저곳을 맨발로 다니는 것부터 다양한 사우나방, 대중목욕탕까지 문화 충격이라고 표현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돌아갈 때 조용히 귀에 대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떼수건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그 뒤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수님께 떼수건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좋은 건 누구나 찾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찜질방을 찾는 이유는 리조트급의 시설도 시설이지만 맨발로 다녀도 기분 좋게 따뜻한 공간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난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접한 외국인의 댓글 중 나는 이 바닥 난방이 좋아. 하지만 영국에선 부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지. 라는 댓글이 기억 속에 남는데 일본 역시 비싸서 일반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통의 생활이 저들에겐 특권층에서나 누리는 사치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겐 특별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준 조상님들의 지혜에 감사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